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있던 땅들이 개발 제한에서 풀립니다. 지금처럼 계속 공원으로 쓰려면 지자체에서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해결책을 고민하던 대구시는 결국 빚을 내서라도 공원 20곳의 땅을 사들여 공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내년 7월 공원 부지에서 풀리는 대구 지역 도심공원은 모두 38곳입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도심공원 20곳, 사유지 340만 제곱미터를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공원 가운데 대구대공원과 갈산공원, 구수산공원 3곳은 민간 개발을 진행합니다. 민간 개발 3개소를 포함 23개소 538만 5,622제곱미터의 도심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공원은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원 매입에 필요한 돈은 4,846억 원. 대구시는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4,42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약 90억 원. 정부에서 이자의 70%를 지원한다 해도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27억 원가량은 대구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엄청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자가 90억인데 이제 국가 부담률이 이제 있으니까 국가가 한 63억 정도, 대구시가 27억 정도. 국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제 그 토지 매입하는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대구시는 공원 부지 매입을 준비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지방채 이자와 토지 매입비 일부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보신 대구의 사례와는 다르게 재정 여건이 취약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지자체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LH가 먼저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사들이고 지자체가 천천히 분할 상환하며 토지를 이전받는 방식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도심공원 황성공원입니다. 전체 면적 89만 제곱미터 중 11%, 축구장 14개와 맞먹는 규모인 10만 제곱미터는 사유지입니다. 이를 매입하는 데 드는 돈은 35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100억 원가량이 부족합니다. 지방채가 발행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세수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런 조건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황성공원 부지 전체를 살 수 있는 재원이 안 됩니다. 재원 마련을 고심하던 경주시가 찾은 해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LH가 먼저 황성공원에 있는 사유지를 사들이면 경주시는 이를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서 토지를 이전받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LH 토지은행에 적립된 재원은 4조 2천억 원 규모로 이를 활용하면 전국 각 지자체가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공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향후 5년간 2조 4천억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황성공원처럼 LH의 공공토지 비축 대상에 선정된 곳은 경주를 포함해 부산, 경남, 창원 등 전국 6개 지자체 16곳에 불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주 황성공원 사례 보셨죠? 하지만 경북에 있는 공원 대부분은 내년 7월이 되면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일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공원입니다. 내년 7월이면 개발이 가능해지는 공원 일몰제 대상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됐지만 20년 동안 공원 부지로 매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북에는 약 1,700여 개의 도시공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 내년에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은 약 300여 곳입니다.
이 300여 개의 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약 45제곱킬로미터가 나오는데요. 이건 경북에 있는 전체 공원의 약 60%에 달하고 축구장 6천여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만큼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북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해 3조 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북도는 상당수가 공원으로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겠지만 난개발 우려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 실효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전체 공원별 계획 수립된 지역의 다수가 도시 외곽 및 개발 압력이 높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 실효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북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 23개 시군 중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포항과 구미, 안동, 경상 등 4개 시의 10개 공원, 포항 4개 공원과 경주 1개 공원은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동에서는 4월에 이어 지난 28일에도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경이 가장 우선 염려됩니다. 열섬 현상과 미세 현상, 아파트 시세 하락 등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외 나머지 대부분 지자체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 경북의 상당수 공원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내년 7월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8월 29일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치욕의 날, 바로 경술국치일입니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이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조기 개항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작 시민들은 경술국치일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시 청사와 의회 앞에 조기가 달렸습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선 태극기가 걸린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로 대구시에선 지난 2014년 국기 개항일과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6년째 조기 개항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그나마 이날을 치욕의 날로 기억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찍이 애국지사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찬란한 역사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미래를 다짐하기 위한 조기 개항 운동에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10년 8월 29일은 강제적으로 진행된 한일 합병 조약이 공포된 날로 이날부터 35년간의 식민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보다도 오히려 경술국치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념일 50개 중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 자체를 요즘 젊은 세대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을 제정해가지고 이걸 기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각성하자는 이 운동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일본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술국치일도 예전과 다르게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북 청도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반시 수확량이 올 가을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감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인데 이 낙과율이 평년보다 50%나 더 많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의 한 감나무 밭입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나무에 어찌된 일인지 푸른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바닥을 보니 나무에서 떨어진 감들이 널려 있습니다. 곳곳에 썩어가는 감들이 수북이 쌓여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감의 양은 지난해보다 30%에서 최대 50% 정도 더 많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수확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생산량은 작년보다 크게 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는 말씀이 태어나서 처음이다.
감이 이렇게 낙가 현상이 심한 건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이 그래도 지금 단가가 제일 낮은 편인데요. 그 감을 이제 주업을 한 사람들에겐 정말 큰 피해가. 초여름부터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지난 7월 태풍 다나스가 경북을 훑고 지나가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자연 낙과 시기인 6월 말에는 평년보다 3배, 7월에는 1.5배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덩달아 흐린 날이 많아지면서 일조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열매도 많이 달렸고 보통보다 힘이 드니까 나무가 좀 많이 떨어뜨린 경향도 있고 또 그 시기에 또 더군다나 기상이 흐린 날이 많아서 청도의 대표 특산품인 반시의 유례없는 대량 낙과 현상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노령화지수 상위 15개 기초지자체 중 6곳이 경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군위, 의성, 청도 순으로 상위 15개 시군구 중 경북 지역이 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령화지수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100을 넘으면 노인이 더 많은 것을 뜻하는데 군위구는 687을 기록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이 합계 출산율이 대구 기준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출생 통계를 보면 대구 지역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7명에서 지난해 0.99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83세로 같은 기간 0.19세 더 높아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이 8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불 임금은 830억 8,1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늘어난 금액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17,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 전까지를 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청산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저금리 융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이 경북에서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한 경북도 내 학생은 1,028명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3,000여 명이 넘는 가운데 대부분은 취업 스펙을 더 쌓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와 FTA 체결국 사이 진행된 수출입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올 상반기 집계된 수출입 금액은 44억 4,9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 줄었습니다. 수출액은 27억 6,200만 달러, 수입액은 16억 8,700만 달러로 각각 9.3%, 9.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세안과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위축됐는데 품목별로는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전년보다 18.7%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2조 8,969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올해 책정된 예산 2조 8,902억 원보다 67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은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과 스마트밸리스 규제 자유특구 조성, 경북도청 부진 매입 등에 쓸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등 최종 예산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라진 20대 남성이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수성구의 한 저수지에서 29일 오후 1시 11분쯤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의 친구가 28일 오전 8시 반쯤 소방서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대 18명을 투입해 오전 9시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이월드의 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한 결과 놀이기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체인 등 회전부에 방호 덮개를 씌우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사례를 대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이에 따라 이월드에 36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28건을 사법 처리하는 한편 3,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의 정종섭 의원이 경북도당 위원장의 최규일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당은 최근 열린 각 지역 의원들 모임에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시도당을 이끌 위원장을 합의 추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작됩니다. 안동댐 상류 지역 도선 운항이 재개된 지 37일 만에 이달 30일부터 다시 일부 중지되고 단축 운항합니다. 안동 이마호 수운관리사무소는 댐 수위가 147m로 낮아져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운항이 중지되는 노선은 도산면 동부리에서 예안면 부포리를 운행하는 경북 제706호, 단축 운항되는 노선은 와룡면 라소리에서 도산면 의촌리를 운항하는 경북 제704호입니다. 단축 운항하는 경북 제704호는 예안면 천전리까지만 운항합니다. 영천시의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천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전 예산안과 김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가경전 예산안 규모는 지난 1회 추경 예산보다 1,254억 원이 증가한 9,535억 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창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영천시의 과도한 결산상 잉여금 문제를 지적하고 김병하 의원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수묵당 교육관에서 통일로 향하는 소통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29일 강연회에는 북한 이탈 청소년으로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위성 군이 남북의 차이와 북한 청소년 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종일 구름 많이 지나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19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되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날씨로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조금 더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8월 마지막까지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가벼운 겉옷 챙겨 다니시면서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이번 비로 피해 없도록 비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외선은 그리 강하지 않은데요. 불쾌지수는 높은 편입니다. 냉방지수도 높으니까요. 낮 시간에는 조금 강한 냉방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날씨 정보 마칩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